안녕하세요. 오늘 함수의 두 번째 합성함수 적함수에 관한 얘기합시다.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게 왜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가 뭐 몇 개 안 되지만 그런 함수를 이제 묶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합성물이라는 거 알죠? 물이 뭐예요? 여러분 H2O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있어야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이 되려면 반드시 원자 수소와 2개가 하나로 결합해야 되고요. 진공 상태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2개를 연결하는 또 촉매도 있어야 되고요. 괜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면은 막 사변이 다 바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다에서 물을 갖다가 우리가 먹는 물로 만들려면 뭐 2리터 정도 한 통 만드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든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합성한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함수를 합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 합성은 뭐냐면 보세요. 어떤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또 어떤 함수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면 한번 그려볼까요? x라는 영역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또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x 원소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내요? x를 y로 보내는 게 f고요. 또 y를 z로 보내는 거, y를 z로 보내는 함수가 바로 g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중간 매개체를 생략하고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 하나 만들고 싶대요. 그걸 뭐라고 쓰냐면요, f와 g의 무슨 함수? 합성함수다. 그래. 반드시 f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면 계산할 때 이렇게 주면 f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g가 가거든요. 그죠? f가 어디로 왔어요? y로 왔죠? gy가 어디로 와요? z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에서 z로 바로 보내는 함수를 f와 g의 무슨 함수다? 합성함수다. 합성함수다. 그죠? 합성함수다. 됐죠? 합성함수.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f와 g 합성이 이루어지려면요, 앞에 가는 놈의 함수 값이 뒤에 오는 함수 정의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와야만 여기서 또 갈 수 있지. 만약에 앞에 가는 함수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있는 것은 이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결정 조건은 앞에 가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오는 함수의 정의역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의 그림을 어렵게 그릴 때는 이 논리가 필요해요. 됐죠? 식을 다 찾는 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합성함수의 기본 원칙이고요. 계산이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f가 먼저 가고 g가 가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연산을 실행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f와 g의 합성함수와 g의 합성, 다시 말해 교환인데 교환은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대부분 성립해요. 단 수학에서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함수 f가 x제곱이고 어떤 함수 g가 x 플러스 1이면 f와 g의 합성함수는 f가 먼저 가죠. 그래서 x제곱을 x 대신 넣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되지만 g와 f 합성함수는요, g가 먼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g가 뭐예요?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f에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이 제곱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개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f와 g 합성함수와 g와 f 합성함수, 즉 합성함수의 교환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항등함수가 뭐였어요? 자신으로 가는 거였었죠? 이것은 이렇게 자리 바꿔도 어차피 f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자신이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있으나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등함수가 오면 자연스럽게 교환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요. 교환은 안 되죠. 뭐는 될까요, 여러분? f와 g와 h 합성함수와 f와 g와 h 함수에서 이렇게 먼저 합성하고 이렇게 먼저 합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결합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리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먼저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먼저 묶고 이렇게 가는 거나 상관없다는 얘기. 결국은 어디서 시작해서 f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h에서 끝나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거니까 뭘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대요. 그래서 결합은 가능하지만 합성함수 교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 합성함수와 더불어서 진짜로 중요한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도형으로 그려볼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게 f이면 x에서 어디로 온대요? y로 온대요. 됐죠? x가 f에 의해서 y로 간다 그런 뜻인데요. x에서 y로 가면 지구에서 달로 가면 거꾸로 달에 갔다가 지구로 또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역함수다. 역함수. 됐죠? 역함수. 다시 말하면 x가 y로 가는 게 f이면 거꾸로 y를 x로 보내는 건 f 뭐다? 인버스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서로 동치관계 있으니까요. x를 y로 보내는 게 f이면 역으로 y가 x로 가는 건 뭐다? f 인버스다. 됐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어떤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 f가 뭐 해야 되는지 해서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해야 돼요.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대1 대응이 아니면요 갔다가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유한집합에서 1, 2, 3, 4, 5, 6이 있으면 얍 가면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f가 가면 역함수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살아있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해도 거꾸로 가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치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대1도 돼야 되지만 치역과 공역이 반드시 같아서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는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함수에다가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y에서 x로 가니까 자신으로 가는 무슨 함수가 항등함수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 어떤 역함수를 합성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이 논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합성해서 i가 되면 서로가 무슨 관계에 있다? 서로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요. 됐죠? 합성해서 i가 되면 서로가 역함수 관계. 증명하라는 이렇게 해요. 인버스 버리고 두 개를 합성해서 i가 됨을 보이면 서로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G는 F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증명하라고 하는 인버스를 떼고 합성해서 i가 됨을 보이면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는요, F 인버스, G 인버스예요. 이렇게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증명할 때 이걸 떼버리고 합성하면 i고 합성하면 i니까 i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리 바꾸는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 개짜리나 세 개짜리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세 개 합성함수 역함수는 F 인버스를 먼저 G 인버스 마지막으로 H 인버스를 오른쪽에 쓰면 뭘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를 잘 보존할 수 있대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역함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역함수를 찾아내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차함수가 있어요. 1차함수는 항상 뭐가 돼요? 여러분 1대1 대응이 되죠? 역함수라는 게 자리 바꾸는 거죠. 자리 바꾸고 y는 꼴로 풀면 이게 바로 세상에 그 중 얘가 fx면 얘는 뭐예요? f 인버스 x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함수는 x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y 자리 바꾸면 뭐였었죠? 여러분 대칭에서 y꼴 x하는 직선의 대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은요. y꼴 x하는 직선의 대칭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1참수가 기울기가 1인 직선 절편이 1이 마이너스 1. 얘는 뭐죠, 여러분?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역시 뭐예요? 1이네요. 그죠? 이 두 함수는 뭐에? 원점을 지나는 바였고 y꼴 x하는 직선이 서로 대칭되는 거 이렇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역함수가 없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달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컴퓨터가 데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에서 달을 컴퓨터가 이렇게 y꼴 x는 직선에 딱 올려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종사가 지구에서 달로 가도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컴퓨터가 y꼴 x를 그려놓고 달에서 지구로 오는 것은 다시 이 경로를 뭐 하고 있는 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사히 지구로 올 수 있다고 해요. 그죠? 이게 기계의 힘이에요. 컴퓨터의 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역함수 원리 때문에 항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원래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그죠? 이게 중요한 교점들이에요. 이 교점에다가 뭘 만들어요? 여기다가 가스 스테이션, 뭐 휴게소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함수가 복잡하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만들 수 없어요. 식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교점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뭘 거에 상관없다? 원리함수 어차피 뭐는 만나요. Y꼴 X가 만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리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리함수와 Y꼴 X의 직선과의 교점과 같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함수와 Y꼴 X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원리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의 항도를 결정하고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활용하는 되게 중요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 기본적인 원리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든 함수를 배울 때마다 항상 찾을 거예요. 그죠?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알았던 1차함수, 2차함수 합성하고 역함수 구하고 3차함수, 4차함수가 나오면 또 1차함수, 2차함수와 합성하고 또 역함수 구하고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실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 역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전개하는 아주 중요한 논제가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함수가 있어요. 그죠? 1차함수, 2차함수 빼고요.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1 수학에서 뭐 하지 않고도 미분하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함수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리함수, 분수함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끝내는 쪽으로 잘 다듬어 봅시다. 됐죠? 오늘 합성 역함수 개념을 잘 연습하시고 문제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단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